일반 한 번의 운동으로도 70세 이후 위험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균형은 단순한 신체적 기술 이상의 것이 됩니다. 3. 우리의 안전, 독립성, 일상적인 자신감의 기초가 됩니다. 4. 70세 이후에는 발판이 조금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 단지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3일 시작하는데 긴 연습 목록이나 값비싼 수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루틴보다 간단한 동작 하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균형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단일 운동과 몸을 보호하고 자세를 지지하며 발에 힘을 주는 3가지 추가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신발을 신을 때 몸이 흔들리거나 울퉁불퉁한 땅에서 걷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네. 이 제품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균형은 단지 당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1. 그것은 당신을 방해하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4가지 운동, 특히 첫 번째 운동은 부드럽고 효과적이며 놀랍도록 강력함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청을 마치면 균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실에서 바로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발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동안 듣게 될 내용은 모든 연령대의 신체 잠재력에 대한 귀하의 믿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로 서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단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단순함에 속지 마십시오. 집중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이 한 가지 동작은 70세 이후 균형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싱글레그 스탠드는 두뇌 발목 엉덩이 코어를 동시에 단련합니다. 안녕. 그리고 이는 안정감을 유지하는 안정은을 강화하고 조정력을 향상시키며 몸이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정렬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실제 생활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걷거나 옷을 입거나 연속해서 내려올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체중을 이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각 동작은 외발 스탠드가 강화하는 것과 동일한 균형 기술에 의존합니다. 안녕.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연습을 하면 넘어지기 전에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1. 이 운동을 시작하려면 주방 조리대나 무거운 의자 등받이와 같은 견고한 표면 근처에 서서 시작하세요. 이 체중을 한쪽 다리로 옮기고 다른 쪽 다리를 땅에서 몇 인치만 살짝 들어 올리세요. 3일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10초, 20초, 어쩌면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이것은 카운터를 터치해야 한다면 전혀 괜찮습니다. 이것은 힘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의 대화이며 근육과 마음 사이의 연결을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양쪽에 한 번씩 실시하고 이 3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힘이 커지면 몇 초 동안 눈을 감거나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등의 변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감을 느낄 때만 가능합니다. 내 목표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화려한 장비나 체육관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11을 닦으면서도 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를 기다리면서 할 수도
있고 줄을 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개선 사항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3.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회전은 더욱 매끄러워지며 균형 감각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 됩니다. 1. 예전처럼 작동합니다. 이 단일 다리 스탠드는 밸런스 드릴 그 이상입니다. 3. 당신의 몸이 여전히 듣고 여전히 적응하고 여전히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조용한 매일의 약속입니다. 4. 1. 산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한 발만 들어 올리고 반복할 때마다 몸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을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3. 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승리입니다. 하지만 좁은 연속을 따라 걷거나 공원의 페인트선에서 균형을 잡아본 적이 있다면 조정과 균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인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기를 무의식적으로 연습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단순하고 심지어 재미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은 두뇌가 발과 조화를 이루도록 훈련시킵니다. 연간 인식력을 향상시키고 발목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며 자세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낙상 예방과 우아한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은 느린 동작으로만 걷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모방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1. 프로세스 속도를 늦추면 신체가 자체 메커니즘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이 체중이 너무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또는 발배치가 약간 어긋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3. 그리고 그 인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될수록 항상 힘을 먼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정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의 빠른 걷는 속도에 항상 자부심을 느꼈던 77세의 전직 우편 직원 로버트와 같은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현관 계단을 살짝 밟은 후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회복의 일환으로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로버트는 매일 아침 복도에서 한 번에 몇 걸음씩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3. 그리고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단지 안전감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이 자신을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을 다시 믿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동작을 하려면 복도 끝이나 최소한 10걸음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에 똑바로 서세요. 그리고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앞발의 뒤꿈치를 뒷발의 발가락 바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체중을 앞으로 옮기고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아래가 아닌 앞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면 팔을 살짝 벌려 보세요. 네. 그리고 발이 더 안정하다고 느낄 때까지 지지를 위해 벽이나 카운터를 따라 걷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의 강력한 점은 신체 균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집중력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두뇌는 각 움직임 배치 전환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은 신경계에 더 강한 연결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수와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어떤 사람들은 균형 운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강렬하거나 드라마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강점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3. 그리고 한 발이 다른 발 앞으로 나아가는 느리고 꾸준한 리듬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진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것은 더 큰 안정감과 힘을 향한 문자 그대로의 길이 됩니다. 1. 손은 하체, 힘 코어 제어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의 지지 없이 수행되는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은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3일 소파에서 일어나고 식탁에서 일어나고 차에서 내리는 등 하루에 몇 번이나 앉았다가 일어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은 균형 힘 조정의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약하면 좌상이나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연습을 하면 간단한 동작이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부드러워집니다. 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혼자 살며 최근 사교 모임을 피하기 시작한 74. 새 여성 말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불편함을 참지 않고 매일 아침 집에서 앉아서 일어서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만 반복하세요. 그리고 서두르거나 압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몇 주 안에 그녀의 다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 몇 달 안에 그녀는 집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미끄러지지 않는 튼튼한 의자부터 시작하세요. 4. 그리고 좌석 가장 자리 근처에 똑바로 앉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고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그리고 팔을 가슴 위로 교차시키거나 앞으로 뻗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 발을 땅에 대고 천천히 일어나 가슴과 등을 곱게 펴십시오. 완전히 일어서면 통제력을 가지고 몸을 다시 낮추십시오. 좌석에 털썩 주저앉거나 추진력을 이용해 올라가는 것을 피하세요. 그리고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꾸준한 힘입니다. 이 처음에는 2-3가지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네, 이 연습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네, 반복하면 근육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벅지 둥근 코어가 더욱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자세로의 전환에는 노력이 덜 필요하며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물건을 잡거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는데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또한 상승할 때 압력 변화를 관리하는 방법을 신체에 가르쳐 줍니다. 무게 중심이 변합니다. 이것을 연습하면 신경계가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져 현기증이나 불근형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것은 유지하기 쉽습니다. 4. 일은 작은 움직임에서 편안함을 되찾는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극적인 운동을 하거나 시간을 되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3. 이는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몸에 대한 신뢰를 쌓고 힘이 아직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능력이 있고 몸이 여전히 당신을 반대하지 않고 함께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4번째 제자리 행진 3. 그리고 언뜻 보면 제자리 행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목적을 갖고 행군하면 신체를 조화롭게 강하고 기민하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동작은 리듬 자세, 이동성을 하나의 균형 잡힌 동작으로 결합하며 특히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활동성을 유지하려는 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 행진은 엉덩이를 강화하고 코어를 강화하며 근육과 뇌 사이에 의사소통을 활성화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고든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더 작아지고 느려지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종종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균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네, 1. 보폭이 짧아지고 엉덩이 움직임이 감소하면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여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서서 행진하는 것은 이 과정을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1은 한 번에 한쪽 무릎을 들고 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힘과 조화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을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다리에 한때 있었던 리듬을 상기시켜주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3. 그는 79세의 월터 올터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무릎 부상에서 회복된 후 자신의 걸음걸이가 뻣뻣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1. 그는 더 이상 팔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2. 그는 고르지 않은 땅을 피했습니다. 3. 그의 딸은 TV를 보면서 광고가 나오는 동안 제자리 행진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4. 그리고 그에게는 어리석게 들렸지만 그는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그는 자신의 걸음에 더 많은 에너지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 그는 더 많은 리듬과 더 유연하고 훨씬 덜 망설이는 모습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 이 동작을 시작하려면 카운터나 튼튼한 의자 옆에 높이 서세요. 2.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잠시 기다린 후 발을 다시 아래로 놓고 왼쪽을 들어 올리세요. 3. 부드러운 행진 리듬으로 앞뒤로 번갈아가며 움직입니다. 4. 처음에는 손을 표면에 가볍게 올려놓거나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걸음수를 세거나 음악에 맞춰 리듬을 꾸준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세요. 1. 무릎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중요한 것은 키가 아니라 컨트롤이다. 3.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엉덩이와 허벅지가 강화되면서 무릎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자세가 더 꼿꼿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그것은 진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일관될수록 이 움직임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행진할 때뿐만 아니라 거리를 걷고 계단을 오르고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빠르게 방향을 바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 운동은 또한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상체와 하체 사이의 조화로운 움직임은 뇌를 더 많이 사용하여 반사신경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집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그것은 행진의 아름다운 점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 작용합니다. 3. 최종 생각. 이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4가지 연습을 모두 살펴보았으므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놀랐나요? 한쪽 다리로 서는 것만큼 기본적인 것의 효과였나요? 아니면 제 자리 행진 뒤에 있는 부드러운 근력 강화였나요? 사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화려한 루틴이나 체육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일관성 인식, 그리고 당신의 몸이 여전히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럴 수 있고 한 번의 작은 한 걸음씩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1 균형은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걷고 집안을 주저없이 돌아다니고 두려움 없이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짚는 것입니다. 3-1-2는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동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몸이 따라올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고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2-1-2 4가지 운동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이는 귀하의 기반을 다시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3. 단순함에 속지 마십시오. 작은 움직임은 특히 매일 반복될 때 큰 변화를 만듭니다. 4-1은 각각의 선물을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하세요. 이는 다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발꿈치에서 발끝까지 신중하게 걸을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하고 안정적이며 더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르거나 압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건강이 여전히 중요하며 변화를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고 결정할 때 형성되는 꾸준하고 조용한 진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 이러한 움직임은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그 힘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이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3.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 그리고 귀하의 지원은 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